논어 100번째 시간입니다. 안연편의 그 1,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안연 문인한데 자왈 극기복례 위인이니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기인언하리니 위인 육이니 이유인호제야. 안연왈 청문 기목 한호이다. 자왈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이니라. 안연왈 회수불민이나 청사사언의리이다. 워낙 유명한 그 대목이죠. 그래서 이 해석도 만만치가 않은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연이 인을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극기복례가 인이니, 자, 지금 극기복례를 해서 안 했습니다. 극기복례가 인이니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을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남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겠는가 이 말이죠. 안연이 말했습니다. 그 조목을 구체적인 실행 조목을 여쭙겠습니다. 예, 공자께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라 했더니 안연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똑똑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안연이 인에 대해서 묻자. 요거하고 이제 계속 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 계속 되풀이되는데 인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극기복례라고 대답했죠. 이 기자가 문제인데 지금 기자가 여기도 나오고 뒤에 보면 위인유기도 나오죠. 근데 주자는 이거를 사욕으로 해석했어요. 사욕. 주자다운 해석이죠. 사욕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사사로 욕망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그것이 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인유기 할 때 이 기자를 사욕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전혀 안 되죠. 인을 행하는 것이 사욕에서 비롯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극기복례 위인을 요 뒤에서 위인유기로 지금 내자를 압축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자신, 우리 지금 극기한다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극기 아닙니까? 극기를 우리는 자기를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 어법인데 그 일반 어법은 송나라 이전에 통상적인 해석이었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도 자기 자신을 이긴다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를 보면 이게 자기란 말이 정확하지. 인을 행하는 것이 자신이 행하는 것인데 이런 말이 되니까 이걸 주자는 사욕으로 봤지만 보통 이제 자기 자신 이렇게 보는 게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신을 이긴다고 할 때 다른 말로 이제 약신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정한 것을 묶는 거죠. 묶는 거. 그리고 이제 복례 뜻이 있죠. 복례는 하나는 실천하다. 복에 이제 행에 실천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돌아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예로 돌아가서 실천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데 예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위인도 문제가 지금 되죠. 인을 물었으니까 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생각해서 이 위를 계사로 봐서 이다를 보는 거예요. 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뒤에 위인이란 말이 이때 위인은 행하다는 뜻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인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인에 대한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자는 인에 대한 정의보다 인의 실천을 중요시 여겼다고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천하 귀인언이 해석이 잘 안 되죠.
해석이 이게 상반되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귀자를 해석을 할 때 허여하다, 인정하다, 여자를 써요. 여자, 인정하다, 약자로 썼는데 인정하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인을 행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게 주자 해석이죠. 두 번째는 이거를 품을 회자로 보는 거예요. 천하 사람들이 안연히 하는 그런 행동,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는 행동을 보면 천하 사람들이 나도 인을 행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의견인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인을 행하게 되면 그 효과, 결과를 강조하는 쪽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해석이 있어요. 뭐 여로 인정하다로 풀든, 뭐 마음에 푹다 회로 품든, 이 두 개는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는 건 뭐 틀림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인을 행한다는 것은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은 위인유기, 여기 남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극기복례하기 때문에 내외가 정확히 일치돼요. 자기 마음도 수련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밖에도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상관 안 한다는 거죠. 이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하면, 앞에 것은 영향력, 천하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보고 그걸 보고 따라할 것이라는데 강조점을 뒀다면, 그 뒤에 해석은 자연스럽게 감화가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오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보통 이제 사물이라고 그러죠. 사물. 네 가지 물 하지 마라. 공작 강하게 얘기해서 보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이 논어 집주를 보면 이 사물잠이라 그래서 그 정자의 그 사물잠 탁 쓰고 길게 해놨죠. 이게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어서 그 후대에 가면, 중국에 가면 뭐 원숭이들이 이렇게 입 막고 이렇게 귀 막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게 여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씨, 물청, 물언을 원숭이로 형용하고 후대 가서 이제 뭐 온갖 동물이 하는 걸로 보여주고 그러죠. 여기서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말이죠. 안연이 한 말 중에 청사사어, 이 말씀을 뭐 일삼겠다, 실천하겠다 해서, 선생님 이 말을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청사사어는, 요 안연이 한 요 말은 뒤에가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자는 인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조목까지 확실하게 얘기해 줬는데, 핵심은 예와 인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요게 인과 예의 관계를 뗄 수 없는 정의를 내린, 확실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문인한데 자왈 출문 여견 대빈하고, 대빈 삼인 여승 대제하며 기소 무력을 물시 어인이니라. 제방 무인하며 제가 무인이니라. 여기서 인이군요. 물시 어인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물시 어인이니 제방 무언하며 제가 무언이니라. 중궁알 똑같죠. 답이 옹수불민이나 청사사어의리이다. 중궁이 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뵙듯이 하고 백성을 부를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가 아니라, 이건 가의 뜻이라고 했죠. 강요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않는 것이니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궁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제가 비록 불민하나 이 말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연히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종의 뭐랄까 정해진
투식 같은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불민,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은 똑똑하다는 말을 되게 꺼리는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늘 제가 똑똑하지 않지만 하고 늘 얘기했던 게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장을 읽으면 앞에 장하고 너무 달라서 이니 손님 맞는이라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약간 이 오해로 말을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는 빈이죠. 손님을 맞이할 때는 나보다,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그 손님이 높을 때는 문을 나가서 만나면 문 외에서, 그래서 출문이라 그런 거예요. 출이라 그런 게 대문을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하지 않고 문을 나가서 맞이하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자를 썼어요. 손님, 그냥 손님이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손님이니까 맞이하듯 하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 대제라 그랬잖아요. 승대제. 여기 승이란 말을 썼습니다. 승은 받드는 거거든요. 높거나 귀한 거 쓸 때 받든단 말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일반 제사가 아니라 대제일 수밖에 없죠. 대자를 다 쓰임새가 쓴 말입니다. 백성을 3일 보통 백성을 부린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백성을 부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아랫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말해요. 아랫사람, 공직에서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얘기할 때도, 채용할 때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대제를 받든 듯이 했다 그랬으니까, 앞에 손님을 받드는 것, 제사를 받드는 것의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 경입니다. 공경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사람을 공경하고 이 두려워할 줄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애라는 거죠. 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애가 바로 인 아닙니까? 인.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기소불욕을 물시어인이라는 공야장에서 한번 나왔죠. 그 기소불욕을 물시어인 하고 싶습니다고 얘기했더니, 제자가 얘기했더니, 자공이가 그 얘기를 하죠.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좋은 윤리적 감각, 자신의 윤리적 감각을 남한테 좋은 것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제방 무언하고 그 제가 무언은 사실 해석에 큰 문제가 없죠. 제 방이죠, 제 방. 그 주자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해요. 나라에서 원망이 없을 거예요. 집안에서 나라에 원망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의견이 이 방을 제후로 봅니다. 제후에게 원망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 맥락을 보면 이해할 만해요. 손님 맞이하는 임무를 맡겼고 제사를 하는 임무를 맡겼는데 무사히 했으면 제후가 원망 안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다른 해석은 제후의 국가에서 벼슬을 하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행동을 하면 제후의 국가에서 벼슬을 해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는 경대부, 고위직이죠.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집안에서 뭐 원망이 없을 것이다. 거기서 원망 소리 안 들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대부의 집안에서 벼슬을 하더라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 벼슬을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앞에는 인을 해석을 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애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도 나를 역시 나를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이걸 중국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역시 중국은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리를 좀 하자면, 앞에 장의 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연의 인은
자기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기가 중심이에요. 기 중심의 사고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을 해나가는 안연에게 해준 답답죠. 근데 중궁의 경우는 타인과의 관계가 남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수양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예를 행하는 것이 이 인이고 안연의 경우는 그 타인에게 이 예를 행할 때 애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예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묶일 수가 있죠. 그럴 때 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10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